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시절에 한일 관계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그 한일 관계의 그 어떤 이 정말 바닥을 보여준 게 김대중 납치 사건이죠. 김대중 납치 사건은 뭐 이건 한국민주화운동 뭐 김대중 또 중요한 강의를 빠뜨렸네요. 김대중 대통령의 10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추모 강연을 또 그 마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자, 김대중 대통령을 일본에서 납치해 왔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요. 한일 관계 속에서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 땅에서 납치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주권을 한국 정부의 공무원들이, 중앙정보부원들이 들어가서 일본의 주권을 엄청나게 침탈한 겁니다. 한국인, 민간 개인이 일본에 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이게 틀리잖아요. 한국 정부 기관이 가서 납치를 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이 호텔에서 이 유리잔에다가 유리잔을 장갑도 안 끼고 가갖고요. 육안으로 봐도 선명하게 지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었어요. 한국 외교관으로 이제 그 위장을 한 중앙정보부원의 지문이 그냥 현장에서 나와버렸으니까.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이게 한일 간에 중대한 외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처리했느냐. 사실은 제대로 썼으면은 강력하게 범인 송환을 요구하고 그 범인 신원을 뻔하게 알았으니까 한국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거 이야무야 이제 물타기를 해놓고서 대신 일본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종필 그 총리였는데 총리를 일본의 사죄사절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죄사절로 이제 김종필이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수상이었던 오히라에게 이제 절을 하고 있죠. 이 오히라는 누굽니까? 바로 아까 보셨죠? 김종필 오히라 메모의 그 오히라예요. 그때는 중앙정보부 장관 외상으로서 만났다면 이번엔 총리 대 총리로서 만났는데 이게 딱 보면은 말풍선 한번 달아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해. 딱 말풍선은 그렇게 그 비슷한 얘기겠죠. 말풍선 달 거 하나 또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제 할 때는 개굽신 왕거만. 뭐냐면은 이게 가서 총리가 가서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이걸로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묻어주는 조건으로 결국은 이 다나카에게 다나카에게 가서 누구냐면은 조중훈이에요. 그러니까 땅콩의 할아버지. 한진의 창업자였던 결국 이제 박정희의 돈 심부름을 한 걸로 그때 4억엔인가 3억엔인가 하여튼 굉장한 거금을 다나카에게 갖다 바치면서 한일 결착 또는 한일 유착이라고 해서 이거를 덮어버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이제 되게 뻑이 된 상황이 됐는데 박정희가 이제 일본한테 굽신굽신했지만 되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반격을 가하는데 뭐냐면은 민청학년 사건이에요. 민청학년 사건이 터졌을 때 여기 이제 글자가 잘렸습니다만 일본 사람 2사람을 잡아가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냐면 일본 기자예요. 일본 기자가 한국 대학생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대학생이 유인태 이철 당시에 수배 받은 학생인데 민청학년의 주역인데 수배자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한국은 인터뷰하면은 사례금을 안 주는데 일본은 인터뷰해도 사례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사례금으로 그때 돈도 5,000원인가 7,000원인가를 줬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20만 원쯤이니까 인터뷰 사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넉넉하게는 줬어요. 학생들한테 불고기 사 먹어라. 인상 보아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은데, 불고기 사 먹어라 하고 이제 돈을 줬는데, 이게 이제 공작금으로
그리고 이 기자가 일본 공산당 기관지에서 일했었던 적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을 키워서 국외 공산 계열이 폭력혁명을 사주했다 하는 걸로 판을 키워버렸죠. 뭐 다 조작인 마당에. 뭐 그래서 일본인까지 끼워넣은 건 명백히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일본한테 싹싹 빌고 수모를 당했었던 거에 대해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일본을 골탕 먹이는 거죠. 그래서 니네도 와서 사과해. 이제 그런 카드를 만들었는데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유경수 여사가 74년 8월 15일. 아이고. 그러니까 오늘이 45년 전이네요. 이날 박정희를 저격을 했는데 이 사건은 지금도 미궁입니다. 문세광의 총이 아닌 거는 분명해요. 그건 명백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총이라고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냥 추정을 하기에는 경호원이 저는 음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음모론도 제기하는데 음모까지는 안 믿고 경호원이 문세광을 제압하려고 쏜 총알이 하필이면 유경수 여사한테 가서 맞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세광이가 박정희를 쏜 총이 일본 경찰한테서 훔친 총이에요. 그러더니 그걸 갖고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에 아마 을미사변의 기억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봉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모가 두 번째로 일본인, 그러니까 이 문세광은 일본인이 아니라 제일동포지만 일본과 연관된 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하는 그런 격앙된 분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강력한 반일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문세광은 이제 결국 사형을 당했는데 문세광은 제일동포예요. 조총련도 아닙니다. 민단 중에서 민단인데 민주화 운동을 하던 그런 쪽 입장이었는데 이 문세광이 이제 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문세광이 뭐 일본에서 총을 갖고 왔다, 뭐 일본 경찰의 잘못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면서 이 반일 데모가 이제 셌는데 이 데모는 제가 진짜 다 봤습니다. 왜 다 봤느냐? 저희 학교가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서머셋 자리에 수성중학교라고 있었어요. 제가 수성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사관 바로 지금 소녀상 있는 데 있죠. 소녀상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학교 부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히 복도에서 보면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게 광경에 다 보이는데 어느 날은 수업하고 있는데 하는데 보니까 시위대가 들어가서 일장길 끌어내려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장길을 그러니까 대사관에 난입해서 일장길 찢는다는 거 아무리 분하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국교 단절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일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아마 일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박정희를 달래는 분위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면은 뭐 결사대가 막 혈서 쓰고 뭐 아주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 앞에서 이제 오가면서 보면은 깍두기형 아저씨들 있죠. 우통 벗고 이렇게 혈서 쓰고 하는 그런 광경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인아 바로 지난번 일본 우익들 계보 얘기할 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일 협정을 맺은 일본 당시의 위상입니다. 그 사람이 만주 인맥의 좀 뭐랄까 사무총장격이에요. 대장이 기시고 기시 바로 밑에 만주 인맥의 2인자 격인데 이 사람이 자민당의 부총재인데 와서 진사 특사로 와서 박정희를 만나서 머리 숙이는 이 장면을 일부러 찍어서 이 장면을 이제 쫙 모든 신문에 다 실었죠. 그래서 이 일본이 사과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아까 그 일본인들 그 2명도 조금 징역 살리다가 바로 이제 풀어줘서 이렇게 일본으로 그 보내는 형식으로 했고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내에서는 이 김대중 석방 운동이 아주 진하게 그 벌어집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납치되어 갔는데 여기 보면 김대중 선생의 제 내일, 그러니까 다시 일본으로 오게 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일본에 있다 납치됐으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건 김대중의 원상 회복. 근데 이제 국내 그리고 사진기 박정희 김대중 선생의 제 내일을 다시 이제 요구한다. 일본에 다시 일본으로 보내라. 이제 그런 그걸 외치면서 여기는 제일조선인, 한민통 등 제일조선인과 그 다음에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이제 같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한민통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사실은 어저께 저도 거길 갔어야 하는데 한민통 귀국 대책이라는 게 2003년, 2002년도에도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2003년도에 대거 귀국을 했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거기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손형근 의장님이 지금 여건이 안 나서 한국에 못 오고 계신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국 대책위를 만들었고 한민통의 한국 방문단이 한 30여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길 갔어야 하는데 어저께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지금 와 계시니까 혹시 기사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 무렵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른바 명동 3.1 사건이라고 해서 76년 이 사건으로 그러니까 재수감되죠. 그러니까 납치돼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76년도에 그러니까 납치돼서 돌아온 지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을 구출하라, 석방하라 하는 게 이 요구가 이제 거세게 일어났었고요. 자, 이러다가 이제 박정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말기에는 일본과의 관계는 좋았고 별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 큰 사건을 2번 치르고 난 다음에는 뭐 대충 무난하게 옛날 좋은 관계를 회복해서 그렇게 잘 지냈고, 대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었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다가 이제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집권을 합니다. 전두환은 원래 일본과의 관계가 없었죠. 왜냐면은 박정희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김종필 그 세대가 일본과의 관계를 주도하고 있었고, 김종필도 뭐 그때 나이가 아직 60도 안 된 때였으니까, 지금 저보다도 훨씬 젊었으니까, 뭐 현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전두환 같은 사람은 일본과의 인맥을 아직 만들 군번이 아니었던 셈인데, 박정희 죽고 이제 딱 권력을 장악하고 나니까 그걸 일본의 정계의 핵심들과 선을 대게 됩니다. 그 선을 누가 놔줬냐? 이병철이 놔줬다는 거예요, 이병철이. 그래서 선을 대준 게 누구냐 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세지마 유조하고 선을 놔줘서 서울올림픽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전두환이가 5.17을 일으킬 때, 아니, 대학생들이 데모 좀 세게 했다고 군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북한군의 남침설, 북한 이상 동향설이 있어서 군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 우익이 제공했다. 일본 측은 이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일본 내각조사실이라는 게, 일본은 국정원이 따로 없잖아요. 내각조사실이라는 게 일본의 최고 첩보기관입니다. 그쪽이 한국에다가 정보를 줘서 한국이 이 비상대기를 하고 또 그런 이상징후를 포착해서 군이 출동을 하게 된 게 5.17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본은 펄쩍 뛰어요. 우리는 그런 거 준 바 없다. 우리 한국 쪽에서 뭐 이상한 거 없어 하고 물어가서 봐서 우리 별 뭐 이상한 거 없는데 하고 갔는데, 그걸 왜곡해서 이제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 신군부 입장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할 때 일본 군부를 끼고 이용했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김대중을 사용시키고, 그러니까 김대중 문제는 일본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김대중에 대한 신변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고, 그리고 그걸 납치해간 한국 정부하고 사바사바 하면서 이제 유착했기 때문에 김대중 문제는 일본이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는데 김대중을 사용시키겠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한통련, 그 다음에 일본 내에 어떤 진보적 지식인들이 다시 이제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세이지마 주조가 바로 전두환에게 서울올림픽 유치 이거 적극적으로 해라. 서울올림픽 유치 계획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세이지마가 박정희에게 권했었던 것 같아요. 박정희에게 올림픽 유치를 권했고, 권한 이유는 뭐냐면, 야, 봐봐. 일본도 동경올림픽으로 그게 경제발전에 도약을 했는데, 한국도 올림픽 유치해봐. 그래서 그거 경제발전에 굉장히 좋아. 하고 박정희에게, 얘기를 했다가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가 헤매고 있을 때 전두환 만나서 이 서울올림픽 얘기를 다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서울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해갖고 이제 이게 전두환 입장에서는 큰 건을 성사시킨 거죠. 그리고 세이지마가 중간에 들어서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는, 그래서 이 나가소네의 방한, 일본 수상으로서는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소네의 방한을 성사시켰고, 또 전두환이도 일본을 최초로 공식 방문하는 거죠. 이승만도 가고 박정희도 갔지만 그거는 공식 방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공식 방문이었는데 이건 전두환이가 공식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일본이 경제 발전 이렇게 한 게 한국이 일본을 지켜준 게 얼마야? 그래갖고 안보 경협이란 걸 아이디어를 내서, 왜냐면 그때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말기에. 그래서 그걸 좀 풀려면 일본에서 돈을 받아야 한다. 또 전두환 입장에서 볼 때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회 때 너무 덜 받았다. 너무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보니까 중국은 우리 배상 같은 거 안 받아 해놓고서 사실은 훨씬 많이 받아가더라. 그래서 우리도 좀 내놔 하고 얼마쯤 하면 될까? 100억 불. 이제 하면서 아주 호기롭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안보 분담금,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이 기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힘드니까 일본도 분담하시오 하고 요구를 하고, 이거는 일본이 줄 거야 하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다가 이거 안 들어오면 한국 큰일 난다 해갖고 세이지마한테 사정해서 세이지마가 한국 쪽 사정을 봐줘서 40억 달러를 어떻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해서. 그래서 또 일본의 을신세가 된 신군부. 처음엔 요구하다가 없어서 제발 좀 주세요. 처음에는 100불 내놔야지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을 잘 못 읽고 모른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 40억 불 받아냈다는 겁니다. 어때 우리 제야에서는 나카소네가 올 때 나카소네 방한 반대, 그걸 이제 세게 운동을 했었고요. 그 무렵에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늘 터지는 거지만 일본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침략사를 미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본이, 그러니까 나카소네가 일종의 보수 본류라기보다는 보수 반계에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되고,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본류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이런 강경 보수들이 등장하는 그 분위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그 이전까지는
미국 최고사령부가 그 정한 방침에 따라서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화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는데 이게 이제 공식 텍스트에서 미화가 나오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이제 후끈 달았고 한국에서는 바로 그때 이 일본을 어떻게 이제 그 막아야 할 것인가 하면서 그러니까 전단위가 이제 독립기념관을 짓는 걸로 국민 성금을 모아서 독립기념관을 짓는 걸로 그렇게 했었다가 이거 하다가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 타버렸어요. 다 완전히 전소되는 그 이게 있었는데 이걸 그 이제 하여튼 그래서 다시 뭐 이제 하여튼 돈을 모으고 뭐 정부가 예산을 더 내고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오늘 독립기념관에서 그 8.15 기념식을 여러 해 만에 했죠. 네. 자,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또 이제 이 뒷부분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저를 좀 크게 좀 그 건너뛰어가면서 하겠습니다.